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2단원 힘 파트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이 힘 파트가요, 사실 중학교 1학년 파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파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물리랑 화학이거든요. 이 물리에 해당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오케이. 자, 우린 지금부터 과학에서 얘기하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근데 우리가 진짜 막 힘을 많이 써서 힘들어? 공부를 많이 해도 힘들어요. 근데 과학에서는 그 힘은 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 그럼 도대체 과학에서 얘기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필기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모양 혹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시킨 것을 우리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알겠죠? 종이를 꾸기는 거, 힘 쓴 거야, 안 쓴 거야? 쓴 거야. 자,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야?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거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무엇이다?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존재합니다. 힘의 단위가 존재하게 되는데, 얘들아, 힘이라고 하는 단위는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의 이름을 땄어요. 이름을 땄어요. 맞습니다. N이라고 쓰고요. 우리가 읽어줄 때는 뉴턴이라고 읽어줘요. 뉴턴이라고 읽어줍니다. 대단한 사람이기는 해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죠. 내가 얼만큼의 힘을 가했고 얼만큼의 힘을 받았는지를 정확한 숫자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가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주로 화살표로 표현을 하게 돼요. 화살표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냥 작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화살표가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쵸? 여기가 바로 힘의 작용점, 원천. 오, 되게 멋있는 표현인데. 작용점. 여기서부터 힘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작용점.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힘의 방향이겠죠? 그 다음에 화살표의 길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이거 세 가지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그 다음은 우리 지금도 이 힘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힘을 작용받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중력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것만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지구가 어떠한 물체들을 당기는 힘이죠. 그 당기는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대한민국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나요? 지구에 딱 발 디디고 서 있을 수 있나요? 발 디디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힘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할 때요,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방향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이 힘이라고 하는 친구의 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방향은 우리 방금 이야기를 했네. 중력의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이다? 지구의 중심. 그렇죠. 지구의 중심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연직 방향이라고도 합니다. 자, 연직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 천장에다가 납을 하나 매달게 되면은 뭐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해서 뚝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매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건물이 바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형성될 거야. 네.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눕혀져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납을 매달면은 이렇게 떨어지니? 아니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방금 얘랑 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다가 줄을 매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납, 연자입니다. 직선 방향. 납이 직선 방향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연직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저 납은 항상 직선 방향으로 어디를 가리키겠습니까? 지구 중심 방향이요.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이 곧 연직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 자, 여러분, 이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요,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은요, 지구 중심과 가까우면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자, 여러분, 질량이 커진다라고 하면요, 자연스럽게 이 중력이라고 하는 친구의 크기도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질량이 작아지면 중력의 크기도 어떻게 될까요? 적어줘요. 작아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구 중심과 가까우면 마찬가지로 중력의 크기는 적어요. 아니요, 커져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가벼워지고 싶으면 육상 빌딩 꼭대기에서 몸무게를 재면 좀 작아지겠죠. 큰 차이는 안 나.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이제 그렇대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근데 얘들아 봐봐. 여러분들 체중을 우리는 세 글자로 조금 쉬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몸무게라고 이야기하지. 그치? 상관없어, 몰라도 돼. 그냥 지금 질량이라고 이야기를 꺼냈어.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문제 풀 때 가장 짜증나는 친구일 겁니다.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무게라고 하는 친구랑 질량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여러분은 이 두 친구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선 제가 써드릴게요. 여러분, 무게라고 하는 친구는요, 얘가 바로 중력의 크기예요. 무게는 바로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하지만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측정하든지 간에 항상 일정한 고유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무게랑 질량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력은 지구가 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럼 지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잡아당겨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너네 대충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야. 다른 지구보다 중력이 어때요? 적어요. 작아요. 그래서 막 둥둥 떠다니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커요? 달이 잡아당기는 힘이 커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그렇죠. 그러면은 중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측정하는 장소, 즉 지구랑 달이 중력의 크기가 어때요? 달라요. 즉 중력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네. 중력의 크기가 뭐래? 곧 무게래. 그럼 무게는 지구랑 달에서 같아 달라? 달라요. 달라요.
근데 질량은 항상 고유한 값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지구에서의 질량과 달에서의 질량은 어떨까요? 고유한 값이니까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이해 잘 안 되지? 아직까지는 힘들 거야. 근데 왜 우리 몸무게라고 이야기할까? 잘 봐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중력의 크기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힘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무슨 힘의 크기냐? 지구가 됐던, 달이 됐던, 목성이 됐던, 태양이 됐던, 그 무언가가 됐던 어떠한 물체가 잡아 당기는 힘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 무게라고 하는 친구는 측정 장소에 따라 일정할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르겠죠. 무게는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다 쓰고 나서 설명해 드릴 텐데, 두 번째. 그래서 이 무게라고 하는 친구는 우선은 우리는 지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측정을 하게 되냐면은 질량에다가 9.8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해서 구합니다. 왜냐면요, 지구는 칠판도, 가방도, 카메라도, 마이크도, 여러분들도, 이 펜도 똑같이 9.8이라고 하는 힘의 크기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9.8을 곱해줍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 두 값을 곱한 게 바로 지구에서의 무게예요. 오케이? 그리고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보게 되면은 달에서는 질량 곱하기 9.8에다가 6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질량이라고 하는 친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질량은 언제 어디서 재든지 간에 항상 일정한 값이에요. 항상 일정하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질량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그냥 그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피라고 하는 개념 말고요, 얼마나 무거운지, 오케이? 그 공간을 얼마나 무겁게 차지하고 있는 정도를 우리는 질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했죠.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질까요? 일정할까요? 일정해요. 일정하겠죠. 측정 장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 질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측정을 해야 하냐면요,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무언가를 비교해서 누가 더 무거운지 판단할 수 있는 거 놀이터에도 많이 있죠. 시소. 혹은 그 법원이나 법정 앞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요? 이런 거, 그쵸? 양팔 저울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양팔 저울이라든지 혹은 시소 같은 친구들로 우리가 측정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자, 그 다음 제가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볼게요. 얘들아, 제가 지금 칠판 써놨는데 우리 힘의 크기는 단위가 뭐였죠? 뉴턴 N. N, 뉴턴이었어요. 무게가 결국에 뭐래요? 중력의 크기래요. 중력도 힘이죠? 그 무게의 단위 뭘까요? 그래? 무게의 단위가 뉴턴이에요. 질량의 단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람과 킬로그램이에요. 그럼 질문할게요.
우리는 왜 몸무게를 이야기할 때 저 몇 킬로그램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나의 몸무게는 무게일까 질량일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값이. 그건 무게예요. 갑자기 뇌정지 오지. 네. 아니 몸무게라 그랬으면 무게인데 단위는 갑자기 킬로그램이야. 얘들아, 아주 재밌는 비유 하나 해줄게. 우리 원주율 기억나니? 네. 원주율? 제일 처음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어요? 원주율? 3.14로 배웠죠. 네. 그래서 막 원의 넓이 구하고 할 때 3.14 곱했어 안 곱했어? 곱했어요. 곱했어. 그거 시간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대로 3.14 써 안 써? 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3.14 안 곱하고 그냥 파이라고 하는 것만 붙이죠. 네. 그쵸? 반지름이 9면은 99, 81 파이. 그러니까 더 이상 안 곱하죠. 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말씀드렸죠. 너도, 나도, 얘도, 이것도 다 9.8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죠. 네. 동그라미 1이라고 하는 친구도 이 동그라미, 저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저 다 3.14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굳이 곱해, 안 곱해? 안 곱하지. 9.8도 다 똑같이 작용하니까 곱해, 안 곱해? 안 곱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 중력이 영어로 뭐예요? 영화 이름도 있는데. 세상에. gravity. gravity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알파벳이 뭐예요? G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렇게 질량 곱하기 9.8을 하지 않고 이 9.8이라고 하는 숫자 대신 그냥 알파벳 G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끝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제 몸무게는 70kg거든요. 그럼 그 70kg이라고 하는 것은 70G인 거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뉴턴으로 우리가 할 거면은 9.8을 곱해서 숫자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겠지. 네. 그치? 네. 우리 다 9.8을 곱해야 돼.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근데 9.8 없으면은 그냥 비교하기 딱 적당하지 않겠어? 네. 그래서 그냥 9.8 빼고 뉴턴 안 쓰고 그람이랑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조금 더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이런 개념이에요. 조금 많이 빙글빙글 돌아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어떤 느낌인지는 감이 오시죠?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실제 무게가 맞아요. 하지만 단위로는 그람과 킬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일일이 9.8을 곱하기 귀찮으니까. 짜증나니까. 오케이? 네. 그리고 숫자가 너무 커지겠지? 70kg에 막말로 그냥 10이라고 쳐도 그럼 나는 700N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얘기할 때 숫자가 막 계속 늘어날 거 아니야. 한두 자리씩. 그럼 너무 이야기하기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빼고 쓰자. 됐어?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49페이지에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아시겠죠? 네.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요. 어떤 식의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느냐. 간단해요. 그럼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해볼게. 얘들아, 이 무게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지구에서의 무게가 더 클까? 달에서의 무게가 더 클까? 지구에서. 당연히 지구에서의 무게가 더 크게 작용하겠죠. 네. 그쵸?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게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할 거라고요? 질량이라고 하는 친구에다가 그렇지.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이 똑같은 내용을 귀찮아 죽겠는데 두 번에 또 쓰겠습니까? 그쵸? 9.8로 할 거고 단위는 무엇을 사용한다? N.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할 것이다. 오케이?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무게라고 하는 친구는 측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측정 도구가 있어요. 얘는 혼자 측정합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몸무게 잴 때 양팔 저울 위에서 누가 올라가가지고 몸무게 맞춰줘요? 그냥 체중계 올라가죠. 그게 말해서 숫자가 막 올라가지. 네. 똑같아. 무게라고 하는 친구는 항상 혼자 측정합니다. 안진뱅이 저울이라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반을 돌아가는 거 있죠? 네. 그쵸?
그런 저울들을 사용을 합니다. 저울을 많이 사용한다. 뭐 용수철 저울, 안진뱅이 저울 이런 거 사용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으로는 질량이라고 하는 친구 이야기 한번 해볼 거야. 여러분, 질량은 지구에서의 질량이 더 클까요? 달에서의 질량이 더 클까요? 둘이 똑같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량이라고 하는 친구의 단위는 무엇이다? 그람 혹은 킬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다. 너 1kg이 몇 g이니? 1000g이에요. 여러분, K라고 하는 문자가 붙어 있으면 다 1000을 의미해요. 그래서 1km는 몇 미터예요? 1000m예요. 오케이?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K가 무조건 1000이다. 그러니까 1kg은 몇 g이다? 1000g이다. 오케이? 그 다음 달에서는 6분의 1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네. 계산하는 문제가 좀 나올 거예요. 됐어? 네. 좋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간 다음에 10분 쉴 거야. 화이팅! 자, 다음은 탄성력이야. 이게 제일 쉬워, 얘들아. 제일 쉬워.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탄성력이에요. 중력이 2번이었지? 탄성력. 얘들아,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책을 아주 살짝만 이렇게 그냥 꾹 누르지 말고 살짝 이렇게 구부렸다가 손 딱 놔보세요. 어때요? 되돌아와요? 접혀요? 네. 되돌아오죠? 네. 그 다음, 여러분 샤프나 지금 볼펜 쓰고 있나요? 뭐, 따까따까 누르는 거 있나요? 네. 네. 누른 다음에 손 놔보세요. 어떻게 돼요? 돌아와요. 돌아와요. 이것이 탄성력이에요. 오케이? 결국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물체가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요. 그렇지. 돌아가려는 힘을 우리는 탄성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중력 파트에서 설명을 했어. 모든 힘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두 가지. 첫째, 방향과 크기라고 이야기했죠. 그거 두 개만 머릿속에 잘 넣을 수 있어도 문제 풀이하는데 굉장히 좋을 거예요. 첫째, 탄성력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용수철, 즉 스프링을 꾹 눌렀다가 손 떼면 어떻게 돼? 튀어나와요. 그 다음,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말고 살짝 늘렸다가 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되돌아오죠. 탄성력은 그럼 결국에 눌렀을 때는 밀어내려고 할 거고 당겼을 때는 오므라들려고 할 거야. 이게 바로 용수철의 탄성력이죠. 그럼 여러분, 탄성력의 방향은 힘을 가해주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죠? 항상 반대 방향이에요. 이해했어? 네. 탄성력의 방향은 가해준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성력의 크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얘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데 탄성력의 크기는 딱 하나야. 가해준 힘의 크기랑 똑같습니다. 가해준 힘의 크기와 일치한다. 이게 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 탄성력이 이렇게 간단하고 할 게 없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용수철 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자, 이 용수철에다가 문제만 만들어 볼게. 2뉴턴짜리 줄을 하나 매달 때마다 3cm가 늘어나요. 오케이? 네. 너네 한 초등학교 2학년 될 것 같을 거야. 그럼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10뉴턴을 줄 연결을 했어요. 네. 그럼 몇 센티미터가 늘어날까? 12cm가 늘어나. 15 아니니?
2N을 때 3cm래잖아. 늘어나는 거. 아, 다 합치면. 아예 없을 때는 굉장히 좋은 얘기 해줬어. 그럼 2N 꽂을 때마다 3cm 늘어나는 거니까 2N 몇 개 꽂아야지가 10N 돼요? 5개요. 그럼 얼마 늘어나겠습니까? 15cm 늘어나겠죠. 네. 이거 못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구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용수철에 아까 되게 좋은 얘기 하나 해줬다 그랬지 내가. 원래 길이가 있어. 원래 길이가 2cm라고 정의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 뉴턴짜리 하나 꽂았을 때 전체 길이는 몇 cm가 나와요? 5cm. 그렇지. 얘 하나 연결해 주게 되면 전체 길이는 5cm가 돼줄 거예요. 그러면 10N을 연결하게 되었을 때 영수철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7cm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나마 나오는 게 이게 다예요. 탄성력은. 이게 답니다. 이게 어렵나요? 아니요. 전혀 어렵지도 않죠. 예? 이거 여러분 저거 못 구하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 2n일 때 3cm니까 10n일 때는 얼마일까요? 30대 2네요. x는 15네요. 이거 못 구해? 아니요. 큰일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굳이 왜 이렇게 비례식을 썼냐면요. 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비례식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저 비례식을 못 풀잖아요. 그럼 과학에서 답이 안 나와요. 진짜예요. 제가 지금 카메라 켜놓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과학은요 다 변태들이에요. 이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왜? 얘들아 힘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 아니요.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걸 굳이 눈에 보이게 하겠다고 막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앉아 있어요. 벌써 변태 같죠? 둘째,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걸 내가 힘을 얼마나 줬고 얼마나 받았는지를 정확한 숫자로 표현하기가 원래 힘들지. 네. 근데 그 숫자로 표현하려고 해요. 정말 변태 같은 인간들이죠. 그죠? 그리고 더 변태 같은 거, 새로운 단위를 만들기 시작해요. 굉장히 변태 같죠? 그런 변태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랑 더 변태 같은 과목이 뭐 있습니까? 수학이야. 알겠지? 그래서 변태랑 변태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어느 정도, 최소한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1차 방정식, 비례식, 뭐 로그까지는 굳이 바라지도 않으니까 이 6가지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식을 세울 수도 있어야 되고요. 아시겠죠?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파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10분 쉬었다 할게요.